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고 훨씬 더 큰 레저버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요 시스템은 S1이라는 스테이트 있을 수도 있고 S2라는 스테이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편의상 뭐 3개 이상 안 쓸게요. 괜히 쓰는 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S1이라는 그래서 뭐 디제너레이트 케이스는 나중에 다시 좀 고정을 하면 되니까. S1이라는 스테이트는 이거는 반복을 하는 건데 S1이라는 스테이트에 있을 때 시스템이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그다음에 S2라는 경우에도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굳이 여기다가 아래 첨자로 S라고 안 쓰는 게 우리가 보통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는 그냥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래 첨자 안 붙이고요. 나중에 레저버 에너지는 따로 붙일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는 그래서 시스템 에너지죠. 그리고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전체는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전체는 아이솔레이트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전체 에너지는 시스템 에너지 더하기 레저버 에너지로 돼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스템 에너지는 굳이 이거 안 씁니다. 이거는 보존돼야 됩니다.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의 정의 자체가 그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시스템 에너지가 그 스테이트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레저버 에너지는 얼마냐? 요거 두 개 갖고 추론하면 되죠. 시스템 에너지가 S1에 해당되는 에너지일 수 있고 S2에 해당되는 에너지일 수 있는데 레저버 에너지는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상수인 전체 에너지에서 시스템 에너지를 빼면 되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 전체 에너지에서 요 에너지를 빼면 됩니다. 레저버의 정의상 얘가 아무리 뭐 차이가 나도 이거는 사실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비유하자면 뭐 이거는 1 아니면 2 이렇게 가고 여기는 100만 아니면은 뭐 99만 9,900에서 9로 끝나는지 8로 끝나는지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차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게 그때 얘기했지만 에너지가 얼마 주어질 때 엔트로피는 또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그마한 차이, 에너지의 조그마한 차이더라도 스테이트 개수에는 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사실 되게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이 표를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시스템의 스테이트가 S1일 때 시스템의 스테이트가 S1일 때가 있고 S2가 있을 때 치면은 표를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 경우에 시스템의 스테이트가 S1이면 에너지가 이거고 S2면은 이렇게 되죠. 레저버는 우리가 스테이트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에너지를 먼저 알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에너지는 그러니까 레저버의 요 경우의 에너지는 E 토탈 마이너스 ES1이죠.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ES2죠. 여기서 가정을 하나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스템이 S2일 때 에너지가 시스템이 S1일 때 에너지보다 크다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고 이게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시스템 입장에서는 S1의 에너지가 S2의 에너지일 때보다 낮은 건데 레저버 입장에서는 어때요? 레저버 입장에서는 지금 똑같은 양에서 위에 거는 조금만 빼는데 밑에 거는 많이 빼잖아요. 그러니까 레저버 입장에서는 이건 표기가 약간 애매한데 레저버 입장에서의 에너지를 생각할 때 이렇게 쓰죠. 그러면 여기서는 부호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ES2니까 요렇게 되죠. 뭐 이거
빼기 때문에 부등호 이렇게 되는 건 뭐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레저버의 에너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스템 에너지 입장에서는 이게 더 큰데 레저버 에너지 입장에서는 이게 더 큰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요 에너지, 그러니까 이 R이라는, 그러니까 이 토탈 마이너스 이 S1이라는 에너지에 해당되는 어떤 스테이트의 개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X, Y 두 가지가 가능하다라고 합시다. 밑에 거는 이 경우에도 스테이트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시스템 에너지는 여기가 더 크니까 레저버 에너지는 여기가 더 크단 말이죠. 아, 반대로 얘기했는데. 아, 맞네요. 이게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여기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왜 제가 잘못 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대해서 스테이트가 예를 들어서 X, Y가 가능하다고 치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가 에너지가 더 크죠. 뭐 조금이긴 하지만 어쨌든 더 크죠. 뭐 99만 9천이랑 뭐 99만 8천을 얘기하는 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가 더 큽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시스템에 많이 들어오면 그 어레인지 될 수 있는 그 스테이트 개수가 더 커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스테이트가 가능하다고 치죠. 그럼 이거는 이제 경우의 수를 세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다시 가져오면 요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 전체의 어떤 스테이트로 생각하면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지금 시스템의 상태는 두 가지가 가능하고 레저버 상태는 총 6가지가 가능하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X, Y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시스템이 S1일 때 레저버는 알파일 수 있고, 그래서 이 스테이트를 시스템의 스테이트랑 레저버 스테이트를 예를 들어서 뭐 대충 이렇게 표기를 하면 이게 가능하고 S1 베타가 가능하고 S1 감마 S1 델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가능하냐, S2에 X가 가능하고 S2에 Y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두 개가 가능하고 각각의 S1, S2에 대해서 여기는 네 가지가 가능하고 여기는 두 가지가 가능하니까 총 6개의 상태가 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이렇게 6개로 나열을 하고 보니까 이거는 지금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니까 이 내부에서는 이거 중에서 어디 갈지가 그거를 결정하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템퍼러처 얘기하고 한 거는 얘네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고 이거 자체가 그냥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확률은 그냥 얘도 6분의 1, 얘도 6분의 1, 얘도 6분의 1, 얘도 6분의 1. 다 6분의 1을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다시 묶든 그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시스템 스테이트예요. 시스템이 S1인지 S2인지만 관심이 있고 레저버가 알파, 베타, 뭐 델타, 감마, X와 이건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S1에 있을 확률은 얼마인가요, 여기서? 개수 세면 되죠. 이 6개 중에 시스템이 S1에 있는 거는 몇 가지죠? 이 4가지죠. 그러니까 그거는 3분의 2가 됩니다. 시스템이 S2에 있을 확률은 나머지 확률은 3분의 1이 돼요. 제가 지금 이 예시를 든 게 이 볼츠만 팩터 또는 볼츠만 통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레저버를 모르면은 시스템이 S1이나 S2에 있다고만 생각하면은 그냥 반반의 확률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절반입니다. 2분의 1, 2분의 1. 그런데 요 에너지 특성 때문에 시스템이 S1에 있을 때 레저버는 4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고 시스템이 S2에 있을 때 레저버는 2가지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고려하면은 시스템이 S1에 있을 확률이 S2에 있을 확률의 2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S1에 있을 확률은 3분의 2고 S2에 있을 확률은 3분의 1이 돼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제 남은 거는 그러면
제가 지금 예시로 그냥 4개랑 2개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정확한 공식으로 주어집니다. 그 공식의 결과가 지난 시간에 스포일러를 했던 그 지수함수로 주어지는 건데 왜 그런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면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정확히 여기가 그렇게 막 쉽게 읽히진 않는 것 같아서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제가 지금 여기 말로 쓴 게 다 그 얘기입니다. 시스템 상태가 S1에 있거나 뭐 다른 데 있거나 가능한데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레저버가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그 각각은 전부 이퀄리 추억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6분의 1로 다 어사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표기를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하냐면 지금 저 노트에는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냐면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 그 함수 같은 거 특히 이 물리학자들은 공식을 좀 상당히 자유분방하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S1이라는 건 이거는 시스템 스테이트입니다. 시스템이 S1에 있다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뭐 에너지가 가능하다고 했죠. 이렇게 여기서 지금 여기서 R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지금 이 함수 자체는 뭐냐 하면 레저버의 스테이트인데 개수죠. number of reservoir state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함수같이 생겼지만 시스템 스테이트가 S1일 때 레저버가 몇 개의 스테이트를 가질 수 있냐 이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예를 가져오면 요 예시에서는 그러니까 오메가 R의 S1은 그 앞에서의 예시에서는 앞에서 예시에서 S1의 오메가 R은 뭔가요? S1일 때 레저버 스테이트 몇 개예요, 지금? 4개죠? 그러니까 이거는 4입니다. SR이, 그러니까 S2에 해당되는 건 2죠. 그래서 여기서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시스템이 S1에 있을 확률과 S2에 있을 확률의 비율이 4대2 또는 2대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확률이 1이라는 거를 2개로 쪼개는데 하나가 다른 것보다 2배 크게 만들면 3분의 2,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기법이 그거라는 거고. 그래서 이건 뭐 말이 좀 많긴 하지만 뭐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일반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스템이 S1에 있을 때 레저버가 가질 수 있는 상태의 개수와 자 여기서는 지금 개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위해서 레저버 스테이트가 뭐 X, Y, 알파, 베타, 뭐 감마, 델타 이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개수만 중요합니다. 4개인지 2개인지 뭐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예를 든 게 그런데 만약에 S1보다 S2가 에너지가 높으면 레저버에 이거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데 중간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하면 레저버의 에너지는 요 방향이죠. 레저버 에너지 입장에서는 시스템이 S1에 있을 때 에너지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우의 수도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를 든 게 있는데 뭐 시스템이 S1일 때 레저버에 가능한 스테이트 개수가 100개고 시스템이 S2에 있을 때 레저버에 가능한 스테이트 개수가 50개라면 그러면 number of micro states of the combined system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겁니다. 양쪽을 다 고려한 6개를 다 고려한 게 지금 저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제가 아까 4대2로 예를 들었는데 뭐 100개, 50개를 다 못 써서 그런 거지만 4대2를 예를 들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100대 50이면 정확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2대1이 됩니다. 그래서 컴바인드 시스템과 에너지를 전부 다 고려한 컴바인드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스테이트가 S1에 있을 그런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개수. 여기서 마이크로 스테이트는 통계물리 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거를 다 구별을 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등장하는 게 마이크로 스테이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게 마이크로 스테이트 6개가 됩니다. S1 알파, S1 베타 이렇게 레저버 스테이트까지 전부 다 고려하는 거. 그러면 그거가 지금 요렇게 되기 때문에 개수가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지금 어디서 온 거냐 하면, 이게 사실은 뭐 업데이트를 좀 하자면 이게 어디서 온 거냐 하면 거기서 온 거죠. 펀더멘탈 어쌔션 오브 통계역학의 기본 가정이라고 불렀던 여기서 온 겁니다. 아까 개수만 셌는데 그거 가지고 확률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연하게 제가 넘어갔던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6개 중에 4개가 시스템 스테이트 S1이고 6개 중에 2개가 시스템 스테이트 S2니까 이거 확률적으로 시스템이 S1에 있을 확률이 이 개수에 정확하게 비례를 하기 때문에 6개 중에 4개, 그러니까 6분의 4, 6개 중에 2개, 그러니까 6분의 2, 그래서 3분의 2, 3분의 1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개수 세는 건 정해지는 건데 확률적으로 시스템이 여기에 3분의 2가 있고 여기 3분의 1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저 기본 가정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게 사실 온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S1, 그러니까 시스템이 S1에 있을 확률 분의 시스템이 S2에 있을 확률은 시스템이 S1에 있을 때 레저버의 스테이트 개수 분의 시스템이 S2에 있을 때의 스테이트 개수가, 그러니까 레저버의 스테이트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예시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는 2분의 4죠. 그래서 2배가 됩니다. 아니, 반대로 얘기했죠. S1일 때가 4고 S2일 때가 2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을 확률에 비해서 2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1을 반으로, 단이 아니죠. 1을 쪼개는데 하나가 다른 거의 2배가 되도록 만들려면 3분의 2,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아까 그 이상한 공식, 에너지 나누기 뭐 KBT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그게 사실은 이건 이제 유도를 지금 해보면 좋으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시스템이 S1에 있을 확률분의 시스템이 S2에 있을 확률이, 시스템이 S1에 있을 때 레저버의 스테이트 개수 분의 시스템이 S2에 있을 때 레저버의 스테이트 개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트 개수, 전에 얘기했지만 루츠만의 묘비에도 있다고 했던 그 공식에 따르면 엔트로피가 상수 하나 붙고 어떤 스테이트 개수의 로그를 취한 다음에 KB를 곱하면 이게 엔트로피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수 로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통계물리원 저한테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지겹게 들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이거 비율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엔트로피로 나타내겠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잘 써보면 로그 오메가는 KB분의 S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 로그의 성질이 이 미치 2라는 이 무리수에 몇 승을 했을 때 이게 되냐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정확히 이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사실 지수로 공식에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였는데 여러분이 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KB분의 S 승을 하면은 오메가가 된다라는 게 정확히 이거죠. 이거는 사실은 이퀴벌런트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왜 굳이 이렇게 썼냐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걸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다. 지금 여기선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썼는데, 아래 첨자가 하나도 안 쓰고 썼는데, 여기서는 지금 레저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다 R이 이제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걸 다시 쓰면은
똑같이 S를 써도 좀 그렇긴 한데 이게 교과서에서는 아마 대문자 소문자로 구별이 될 텐데 쓰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시스템이 S1에 있을 때 레저버의 엔트로피 나누기 볼츠만 상수. 그리고 제가 통계를 때 항상 얘기했는데 저 교과서에서는 볼츠만 상수 그냥 K로 쓰는데 저는 습관이 돼가지고 항상 아래 심자 K를 붙입니다. 혹시 나중에 헷갈리거나 그럴 수 있어 일부러 붙이는 거긴 한데 그래서 저 교과서에서는 그냥 K라고 써요. 그거 교과서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고 그 위에 거는 SR에 S2에 나누기 KB가 되죠. 이거 분자 분모에 다 KB 있으니까 나누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이제 좀 익숙하셔야죠. 이거는 그냥 나누기면 괜찮은데 지수함수 속에 있으니까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를 그러면 지수함수 성질에 따르면 이거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KB는 나중에 묶었을 거고 SR, S2 빼기 SR, S1에 이렇게 하고 나누기 KB 이렇게 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뭔지만 표현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레저버의 엔트로피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 그대로 공식 쓰면 되니까 어려울 게 없는데 우리가 아까 레저버의 시스템 레저버의 어떤 뭐 스테이트 어떤 거 있는지 보거나 그게 되게 귀찮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표현할 거냐면 이런 표현을 쓰죠. In terms of system variable. 시스템에 대한 변수로 레저버의 엔트로피 차이를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측정하고 이런 게 다 시스템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시스템이 S1일 때 레저버 에너지, 시스템이 S2일 때 레저버 에너지 차이인데 이거는 뭐냐면 시스템이 S1에 있다가 S2에 가면은 에너지를 얼마를 잃거나 얻거나 할 수 있는데 그거 차이가 정확히 레저버가 얼마를 얻었으면 시스템은 분명히 얼마를 잃었겠죠. 그리고 레저버가 얼마의 에너지가 없어졌으면 시스템이 그만큼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정확히 마이너스에 이제 드디어 R을 안 붙는 시스템의 에너지 차이랑 레저버 에너지 차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방향은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우리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스템 베리어블로 이걸 나타내고 싶었다는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시스템에 대한 거죠. 시스템의 스테이트가 S1에 있을 확률분의 S2에 있을 확률인데 이걸 계산하려면 귀찮게 레저버에 대한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유도를 잘 해서 이것조차도 이제 시스템에 대한 스테이트로 시스템에 대한 베리어블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요 자리에 이거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중간 과정은 안 중요하니까 안 중요하다는 게 진짜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지금 공식을 쓰는 입장에서는 안 중요하니까 요거를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를 알게 됐냐면 이거를 알게 됐죠. 이것도 중간 과정 생략하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거 두 개를 결합하면 뭐가 되냐? 당연히 이거는 좀 조그맣게 줄이겠습니다. 이게 그냥 이거잖아요, 사실. 예.
지금 이게 그냥 이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그냥 이거 대입을 하면 됩니다. 이 자리에 저걸 대입하면 되겠죠. 지우고 대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좀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제대로 해보면 요렇게 됩니다. 이거 어차피 마이너스 t분의 1 분모에 있고 이거 있으니까 합쳐줍니다. 그래서 kb랑 t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 제가 유도했던 공식에 따라서 이거를 다시 지수함수 성질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분자분모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에 요렇게 되고요. 분모는 요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얘기하고 있는 게 시스템이 S1에 있을 확률분의 시스템이 S2에 있을 확률은 지금 모든 게 중간에서 뭔가 지나간 것 같지만 어쨌든 유도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걸 한 거냐면 시스템이 S1에 있을 때 에너지 나누기 KBT를 하고 음수를 붙이고 지수까지 씌운 다음에 이거 분의 이게 됩니다. 이거를 왜 굳이 다시 이렇게 썼냐 하면 대응시키기 위한 거죠. S1일 확률과 S2일 확률의 비율이 S1일 때 요런 어떤 이상한 함수 분의 S2일 때 정확히 똑같은 모양의 함수 이거의 비율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거를. 다른 색깔로 쓰면 이거를 표현하자면 그거잖아요. 비율입니다. Ratio of probability. 시스템이 S1에 있을 확률과 시스템이 S2에 있을 확률의 비율은 정확히 말하면 지금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확률의 비율만 얘기하고 확률 자체는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비율을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뭐랑 똑같냐 하면 간단한 익스포넨셜 형태, 그러니까 지수함수 형태의 어떤 팩터, 인자라고도 하고 요소라고도 하는데 간단한 익스포넨셜 팩터의 비율이랑 똑같다는 거죠. 요 간단한 심플 익스포넨셜 팩터의 레시오가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요 비율을 일반화하면 뭐가 되냐면 시스템이 어떤 특정한 상태에 있을 확률은 이거에 그 시스템이 SI라는 스테이트에 있을 때 에너지 나누기 KBT 이게 지수로 들어간 지수함수 형태의 이거에 비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퀄을 안 쓴 게 이게 아직 제대로 된 확률이 아니기 때문인데 그거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있는데 요 익스포넨셜 인자에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요 익스포넨셜 인자 이름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 이름은 뭐 놀랍지 않게도 볼츠만 팩터라고 부릅니다. 볼츠만 엔트로피 공식으로부터 나온 거니까요. 볼츠만 팩터라고 부르고 이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i까지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쓰면은 어떤 시스템 스테이트에 있을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떤 S라는 상태에 있을 때 그 시스템의 에너지 나누기 KBT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츠만 팩터라고 부르는데